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오늘도 택시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추우셨을 겁니다. 저도 오전에 일찍 나갈 때 1도까지 받고 그 다음 낮에 해가 떠 있는데 5도 정도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기사님 운행 형태에 따라서 좋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역에서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는 걸어가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그래서 타면서 춥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역에서 줄대기 하는 건 좀 빨리 빠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일반 분들은 외출이 적어져서 그런 분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여튼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나 봅니다. 다들 겨울 준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이제 전기 택시를 구입 고민하시는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전기 택시의 그 운행의 패턴에 따라서 또 충전 비용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 단독 주택이고 내 집밥이 있다. 그런 분들은 가장 저렴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파트 공동주택인데 이게 낮에 운행하시는 분과 밤에 운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좀 많게 비교하면 배 가까울 정도로 요금 차이가 납니다. 야, 같은 전기 아파트에서 완속 충전인데 그렇다고? 라고 하시겠지만 요거 한번 보시면 요게 우리 아파트입니다. 시간이 가장 비싼 시간이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318원입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도 잠깐 318원이고 12시부터 1시까지 270원 내려갔다가 오후에 1시부터 6시까지 318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낮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죠. 근데 밤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전에 뭐 한 4시에서 늦은 분들은 6시, 7시 정도에 퇴근을 하셔서 그때 이제 충전시켜 놓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완충 시간이 6시간, 7시간이라고 할 때 저 오후 시간도 겹치는 거죠. 318원 시간. 자, 마찬가지로 오전에 8시부터 11시까지도 270원이에요. 그래서 270원대에서 318원에 충전을 한다. 밤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낮에 충전해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보시면 저기 밑에 만약에 낮에 운전하시고 8시, 9시에 끝내고 들어오신다라는 분들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06원이에요. 318원 대 206원.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똑같이 완충이지만 택시 기사님들이 밤에 운행하시느냐 낮에 운행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심야 전기 그 가장 단가 저렴한 시간에 충전할 수 있냐 없냐가 충전 요금에서 꽤나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래도 아직은 전기 택시가 지금 정도에서 충전 요금만 오르지 않는다면 괜찮다. 내년에는 일단 차량 대수는 증가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튼 완속 충전도 시간에 따라서 생각보다 요금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자, 서울 번호판은 지금 1억 1,400에서 1,450만 원 사이라고 하고 인천은 1억 2,3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전기택시 보조금은 이제 거의 50대 정도가 남았다. 아마 한두 주 내로 끝나겠죠. 그래서 전기택시를 생각하시더라도 천천히 내년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동암역 인천에서 이건 이제 공영주차장 근처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제네시스가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인도에 있던 그 들이받친 보행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긴장을 한다라고 해서 저런 착각을 안 할 수 있을까? 참 그게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여튼 우리 기사님들 최대한 장시간 운전을 조심하시고 중간에 최대한 좀 쉬시고 내려서 스트레칭하면서 좀 숨도 심호흡도 크게 하시고 최대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장시간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역에서. 다만 이렇게 피해자가 뚜렷하게 발생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SNS에 올리고 피해자가 병원 후송되고 자, 이 정도면 기사화가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사고는 일반 뭐 자가용이나 가스택시에서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택시는 좀 더 큰 사고가 나다 보니까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 특히 조심하시자. 제발 길게 장시간 운전은 하지 마시고 중간에 한 2시간 3시간이면 가급적 내리셔서 끊고 좀 주변에 좀 걷고 머리도 좀 식히고 다른 생각 좀 하고 심호흡 좀 하고 물도 좀 많이 드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고들이 최근에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의견이 대립이 되는데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해서 업체가 그 차량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만약에 그게 될 거면 법인택시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근데 법인택시도 안 좋은 곳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게 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운영비로 쓰는 형태의 협동택시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자율주행 택시는 온전히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벌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책임이 있죠. 회사 택시야 기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되지만 자율주행 택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안 된다. 돈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돈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 자율주행 택시 위라이드라는 곳인데 엔비디아라는 지금 가장 주가가 비싼 그 칩셋을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들에게 지원을 받는 위라이드라는 자율주행 업체가 역시나 매년 적자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GM 크루즈 같은 것들도 결국은 기술은 있지만 그걸로 해봤자 돈이 안 남으니까 적자만 엄청나게 많이 쌓여서 그만둬 버렸죠. 결국은 그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돈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택시기사가 다 없어진다 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미국에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히려 미국에 활성화되어 있는 우버의 운행 요금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만둘 수가 없어요. 마치 한국에서 배달과 비슷한 거죠. 배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배달 비용이 얼마든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 한 건 배달하면 한 6,000원, 7,000원, 9,000원씩 하던 게 지금 2,000원, 1,000원 하거든요. 그런데도 배달 라이더들은 많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걸 해서 이제 먹고 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택시도 우리 기사들이 존재해버리면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 기사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와서 사업성이 나오니까 대량으로 돈을 투자해서 차량 만약에 나중에 나오면 그걸 하겠지만, 그래서 설령 자율주행 차가 나와도 돈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 건의 사건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가 경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같으면 이 급가속을 운전자가 주장을 하면, 급발진을 주장을 하면 그 조사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최근에 3-4건의 사건에서 정말 빨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페달 블랙박스가 존재했습니다. 자, 최근에 사고를 내신 버스 운전자, 그 버스가 앞에 버스 박아버리고 그 버스가 또 앞에 박고 막 한 몇 중 추돌 사고 난 게 있죠. 근데 그 박아버린 버스에 또 역시나 페달 블랙박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페달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바로 그냥 사실 확인을 한 것이죠. 운전자가 초기에는 급발진을 주장했대요. 근데 페달 블랙박스 경찰에서 확인하고 바로 확인되니까 그냥 뭐 그건 더 이상 논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내가 지병이 있었다라고 말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심신미약으로 조금이라도 뭔가를 책임을 좀 덜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뜻밖의 페달 블랙박스가 오히려 사건 해결을 굉장히 도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페달 블랙박스는 이제 절대 하지 마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급발진 사고로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는 아직 없고 99%는 사실은 급가속 사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달 블박은 오히려 돈 쓰고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빨리 증명하는 꼴이 돼버리고 있다. 이게 최근에 한 3-4건의 급발진 사고에서 페달 블랙박스로 확인된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뉴스에서 얘기를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70대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운전하는 택시를 탔는데 그 어떤 오디오 클립이 틀려 있었는데 그게 19금 오디오 클립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낯뜨거운 내용들이 계속 나와서 좀 그랬다, 항의했다라고 하시는데 요런 건 그 이어폰이나 뭔가 끼고 들으시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네, 괜히 또 이게 만약에 그냥 항의하고 끝났으면 다행인데 이게 뭐 성추행이나 이런 걸로 걸고 들어가면 잘못하면 이제 택시 면허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추행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중형 가맹 택시의 사전 호출 기능이 시범 운영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중형 택시가 호출 비중에서 가장 크지만 사전 예약이 불가능했고 이용자의 요구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블랙과 벤티 서비스에서 제공되던 예약 기능을 중형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시작이 되면 더더욱 블랙이나 벤티의 예약은 상대적으로 좀 줄지 않을까요? 물론 네. 그래서 이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내놨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버의 예약, 우버의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긴장감을 느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고급 대형 택시들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 인천의 우버에서도 광고 모집이 왔습니다. 아마 인천 기사님들은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띠 있잖아요. 띠 작업. 전에 서울 그 차량 보여준 그 띠 작업을 아마 인천 차량에도 신청을 받는 것 같아요. 그 광고비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서울과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서울은 3만 얼마대인데 월. 그래서 6개월인데 인천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비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여튼 이걸 보면 확실하게 우버가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네. 다시 한번 네. 네이버 랑 같이 해서 그 멤버십 거기에서 뭐 적립 이런 것들 하고 그걸로 카카오랑 한번 부딪혀 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카카오는 또 어떻게 이걸 대응하고 막을지 지켜보죠. 근데 뭐랄까 이제 가맹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비가맹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올수락이든 뭐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하는 기사님들이 많고 그런 기사님들이 우버에게는 굉장히 좋은 존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카카오도 지금 수도권 전역에서 고급 택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기존에 타다가 됐죠. 결국 이것도 타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응하는 성격에서 같이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저는 택시를 하면서 이제 사업구역이 커지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게 너무 작은 지역들 있죠, 수도권에 보면. 근데 너무 작은 게 아니라고 하면 적당한 지역에서 계속 돌다가 그래도 한 30분에서 내가 마음먹으면 30분에서 한 1시간 미만으로 집으로 퇴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역 범위가 가장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냥 생각하면 사업구역이 넓으면 어디서나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사업구역이 커져 버리면 사실은 퇴근할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화물차들, 사업구역이 전국인 화물차들이 그냥 차숙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택시에서 자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근데 화물차에서 자는 게 일상인 이유가 집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효율이 너무 낮아요. 근데 문제가 답이 없어요. 일감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기 뭐 중부 밑에서도 대전 밑에서도 일이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기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하더라도 엄청나니까 그냥 거기에서 주무시고 다시 이제 다음날 또 일하다 보면 수도권 이제 올라오고 그런 식 거죠. 물론 이게 수도권 정도 안에서 서울과 이제 경기도 이렇게 확장되는 거니까 뭐 지방까지 가는 건 아니겠지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출퇴근 시간에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사님들은 물론 밤에 하는 기사님들은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밤에 서울의 중심지를 제외하고 저기 경기도에 이런 데 가서 콜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사업구역이 커지는 실증 특례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거 댓글 조금만 얘기해 보죠. 스트레칭하고 쉴 때 콜 멈춤 하나요? 아니면 퇴근하기 하나요? 아마 카카오이신 것 같아요. 카카오는 그냥 약간 공식적으로 콜 멈춤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중간에 뭐 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래서 퇴근하기는 그냥 퇴근할 때 하고 일반적으로는 콜 멈춤을 적극적으로
물론 이건 또 이제 기사님들마다 콜 멈춤조차도 하지 마라. 이거 그냥 계속 이어서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퇴근하기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비가맹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그래도 올수락한다라고 해서 웬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가맹차가 너무 늘어나면서 사실 출퇴근 피크 시간 아니면 뭐 콜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여튼 저는 콜 멈춤했다가 다시 다시 운행 시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거나 좀 쉴 때는 그냥 핸드폰 자석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자석 충전. 그게 거치 형태보다는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아니면 밑에 꼽는 거나. 그래서 요걸로 그냥 계속 주머니에 가지고 있죠. 쉬면서 차 주변에 걸으면서 핸드폰은 그냥 계속 켜놓는 거죠. 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타이어에 눈 많은 날 체인은 안 하나요? 아마 택시를 시작 안 하시는 분이신 것 같죠. 근데 택시는 체인 하시는 분들은 수도권에 없을 겁니다. 거의 없고 뭐 한 80년대 90년대는 몰라도 지금은 체인한 택시는 거의 가끔 진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뭐 강원도나 저기 울릉도나 이런 지역에서는 하시는 기사님들이 계시겠죠.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택시는 이제 체인을 거의 안 하죠. 자, 경기도 고양시 개인 택시 기사님이십니다. 자, 파주 손님 태우고 많이 넘어가서 시골길 그쪽은 포장이 덜 된 그런 곳들도 있긴 있나 봅니다. 스노우 타이어 교체했고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틀 3일 일한 금액 안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전원했습니다. 눈 많이 오면 일하지 말고 쉬어야죠. 4개월 중 한 번만 사고 안 놔주면 됩니다. 사실 그런 지역이시면서 그래도 근데 그런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곽지로 가야 되니까 좀 제설이나 이런 게 안 좋은 지역들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쪽에서는 윈터 타이어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필수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다음 초보 택시 인천 개인 택시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인천 어릴 때부터 거주했는데 인천 제설 작업 잘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동구 쪽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쪽 동네가 언덕도 많이 있고 제설 작업이 약해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천도 제설을 잘해준다라는 겁니다. 악천후 상관없이 매일 운행하는 기사라면 올 시즌 말고 올웨더 타이어를 추천합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1월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야. 서울시 2026년 자율주행 택시 생산 및 가동한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반박을 해봐. 이건 어떤 얘기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생산한다는 건지. 국내의 현기차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 그럼 외국 차를 생산한다는 건가? 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는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돈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그나마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테슬라 같은 것들은 지금 한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FSD 기술에 대해서 처음으로 테스트 영상을 올려줬습니다. 저기 신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차량이 일반적인 차량이 되는 건 아니고 6천만 원짜리가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자, FTA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오는 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상위 버전.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서 FSD가 한국에서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한 차량은 최저 가격이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의 모델 S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는 돈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택시 관련 잡담을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춥습니다. 겨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